이런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는 조금 변동폭이 크고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지금 비트가 벌써 9천만 원이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린다면 그래도 그 중에 안전한 것 가운데 이더리움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더는 알트코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오를 땐 또 올라주고 방어력도 좋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괜찮지 않나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서로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단은 비트가 모든 코인의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도미넌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높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쭉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상승장은 비트코인이 쭉 이끌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제 나머지가 올라가죠. 주식에서도 낙스 효과라고 하잖아요. 뿌려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큰 시청이 먼저 오르고 자발차가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순서를 알면 처음에 뭐부터 사냐면 비트부터 사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가 어느 정도 멈추면 비트를 팔아서 이더리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를 사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 갖고 투자를 꼭 해서 비트로 무조건 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를 했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민코인을 잘 샀던 이더리움을 잘 샀던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순서를 가지고 내가 설명서대로 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비트가 먼저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비트가 먼저 시청을 쭉 빨아가면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도미넌스를 쭉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쭉 올라가면서 시장의 자금을 쭉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미넌스가 80을 가기도 하고 70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시청이 크다 보니까 원래 사실 걔네들을 제외하면 비트가 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걔네 시청을 제외하면 비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니까 한 58%, 60% 정도만 되면 거의 저희가 고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인이 그렇게 많은데 비트 혼자서 그만큼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가, 도미넌스가 딱 58에서 멈추면 비트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이 최고라는 뜻이지, 비트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도미넌스가 떨어져도 비트 가격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는 폭보다 이더나 알트가 오르는 폭이 더 크니까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사야 되냐? 이더리움을 사야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팔아서 이제 알트를 사야겠죠. 그래서 잘 분석해 보니까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고, 그죠? 쭉 가서 멈추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알트장이 오고 나서는 이제 폭락을 하더라라는 어떤 공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순서는 그럼 비트가 오른 다음에는 당연히 이더리움 오르겠네? 이더리움 오른 다음에는 이제 알트가 오르겠네? 그죠? 이게 순서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면 그래, 비트 도미넌스가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비트를 팔아서 알트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 공식을 짜는 거죠. 막연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죠? 공식이 있으면 좀 덜 불어나잖아요. 그 로드맵을 짜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정확하게 좀 많더라. 그리고 알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는 어느 정도 타이밍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더니 좀 더 정확하더라 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최고점에 팔 수는 없잖아요. 타짜에서 얘기지만 내 번 돈의 반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 ETF 힘으로 오르는 장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비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알트 거래량 1등 대한민국, 최대 거래량 1등 대한민국, 알트 거래량은 업비트에서 거의 뭐 1등 뭐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트는 그 장이 안 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투자사들이 있거든요. 대형 알트들이 아직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투자를 했잖아요. 수익을 걷어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알트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오르면 낙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비트가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더 좋은 거야, 알트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알트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갈수록 돈을 저한테 더 많이 뿌려주니까 반드시 알트장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좋은 게 뭐냐면 금리 인하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 수혜가 가거든요. 그럼 투자에 여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알트로 들어오고. 일반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1억인데 살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저 같아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비트보다는 그죠? 좀 위험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가더라도 알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해칭하는 수단이 이더리움을 반을 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니까. 지금 시점에 이더리움 투자는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정고점은 아직 안 뚫었고요. 근데 나는 정말 위험이란 건 1도 싫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야죠. 근데 사실은 위험이라는 게 정말 싫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걸 사야 되지 않을까요?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는 조금 변동폭이 크고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지금 비트가 벌써 9천만 원이 이 시점에서 3억을 가도 그죠? 수익률이 200%고 2억을 가도 어쨌든 100%인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린다면 그래도 그 중에 안전한 것 가운데 이더리움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안전 자산은 코인계에서는 비트코인이죠. 안전 자산은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3등부터 50등까지가 저는 이제 위험 자산. 그 다음에 초위험 자산은 이제 50등부터 나머지. 그러면 안전 자산은 딱 이더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더는 알트코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오를 땐 또 올라주고 또 안전 방어력도 좋고 앞으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한 개만 투자해야 돼. 그럼 이더리움이죠. 솔라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죠. 미국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위험을 해칭하는 수단에서는 그래도 2등이 낫지 않나. 근데 안전하게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위믹스 얘기도 말씀드렸고 뭐 다 했지만 물타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에 안 타고 다른 걸 탔으면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알트코인은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시총이 일단 50위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왜냐면 너무 시총이 작으면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아야겠죠. 네. 지금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RWA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코인 중에서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투자 세대를 또 봐야겠죠. 벤처 캐피탈 누가 붙었는지, 네. 개발자 잠깐 보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1년씩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니어 프로토콜을 샀어요. 네. 오우, 개발자도 좋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그죠? 물량 풀린 것도 거의 90% 이상 풀렸고, 그리고 인공지능 AI도 묻어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1년 끌고 갈 수 있죠. 네. 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AI 중에서 거의 대장이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자발트, 50위권이 넘어가는 거는 한두 달 만에 끝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배 올라가면 원금 뺀다든가, 뭔가 작전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때 100%가 올랐어요. 지금 같으면 원금을 잘랐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도 네, 왜냐면 원금을 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원금하고 그 수익을 다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경험이 바탕이 된 경기만 이길 수 있거든요. 뭐 체스나 이런 것들 것처럼. 저는 그래서 투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번 수익금의 반이 날라갔지만 네.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뭐 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95%도 맞아봤는데 뭐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더리움을 빼고 500만 원 남았다고 쳤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코인을 3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50위권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아까 니어나 월드 같은 걸 아까 추천했던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거. 그다음에 패치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더 이제 500위권으로 넘어가고 정말 위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나중에 보면 뭐 델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내가 시총을 기준으로 그래 이 정도면 안전해. 사실 10위권이 제일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10위권 중에서 쉽게 해서 인공지능이 뭐가 있지? 그럼 20위권에는 뭐가 있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과 3분의 1, 아주 유명한 3분의 1.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본인 선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공지능 테마 중에서 너무 그냥 자발트는 버리고 50위권 안에서 2개 선택할 거야. 좋죠. 내가 대신 위험을 끌어안는 것만큼 수익은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보유하신 이더리움, 알트코인 언제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매도 신호가 궁금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인 거죠. 저는 거시적인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 유동성을 걷어갈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돈 안 풀어요. 혹시 금리 인상을 할지 몰라요. 그럼 저는 이제 파는 거죠. 일단은 아직까지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럼 끌고 가는 거죠. 대신 이제 불안하면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낮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 만약에 알트코인 지금 시총 3조까지 갔는데 그럼 다 빼고 대신 걔는 다시 투자하지 않고 통장에 넣고 이제 투자가 걔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제가 책을 쓰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트를 팔아서, 그죠? 알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혼자 비트를 사겠다? 그건 조금 사실은 아깝죠. 2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이클을 경험해 보니까 다음번에 25년 사이클이 끝나고 혹시 이제 폭락이 와서 겨울이 왔다고 치면 다음 사이클 봄이 오면 그때는 비트부터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년을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경험한 사이클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버전이 뭐가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내가 비트를 갖고 수익을 내보니까 알트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네. 비트는 정말 이더보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적네. 왜냐면 시총 이더리움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 이더리움 당연히 수익이 높았던 거네. 그리고 이번 테마가 AI니까 AI 코인은 더 많이 갔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트가 꼭 위험한 건 아니었네. 테마에 맞는 것들은 10배씩 20배씩 가는 것들이 있었네. 그런 것들 이제 알게 되면 다음 사이클에 또 도움이 되겠죠. 한강을 가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고 대출을 깨고 이렇게 뭐 보험을 깨고 이런 것들은 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트의 끝은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선물을 하진 않지만 비트는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자꾸 쫓기니까 장투를 못해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타가 아니거든요.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죠. 저희 단점은 뭐냐면 잘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면 봄에 샀잖아요. 가을에 파는 거예요. 아니면 비트는 여름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년 이상 끌고 가서 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별로 안 해요. 매일매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 플랜이거든요. 저희는 4년 플랜을 가지고 한 사이클을 보는 거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어도 되게 힘들어요. 겨울에. 뭐라도 하고 싶거든요. 성정일 교수님 반대로 뭐 태도 투자를 한다든가 뭐라도 근질근질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데 그걸 참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정기예금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봄을 기다리고 중요하잖아요. 시기와 때를 구별하는 거. 투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하면서 요즘 세대에서 정말 부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노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수입을 뭘로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본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자본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본을 잃지 말고 좀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는 고민을 통해서 제가 책을 집필한 거니까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